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연산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일단 설명드리면 연산자에는 사칙 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자, 사칙은 또 다른 말로 산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고 논리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칙 연산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말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자, 근데 자바에서는 나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얘는 나눈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녀석이 있다. 자, 나눈 몫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뭐예요? 몫이? 1점? 1점이 아니죠. 3점? 3, 3, 3, 4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나머지라는 건 뭐예요? 1이죠. 그죠? 그래서 그 1을 출력하는 게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간단한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10 플러스 20, 뭐 이것도 여러분들 아실 테고. 자, 코드 지금 안 써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쓰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3 빼기 15, 이것도 뭐 여러분들 아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곱하기 3. 자,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고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각각에 맞는 그 계산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누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맞춰보세요. 정말로 3.3333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실행해보면 3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3.3333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그러니까 즉 실수로 떨어지길 원했는데 그렇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럼 왜 안 떨어지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10과 3은 데이터 타입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 정수죠. 그죠? 10은 정수고 3도 정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산 때문에. 자,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정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10과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정수고 10도 정수고 3도 정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수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쪽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바꾼다? 자, 3과 3.0은 다 같은가요? 달라요. 자, 실수하고 정수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정수를 처리하는 방식과 실수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3과 3.0이 같아 보일지 몰라도 3과 3.0은 엄연히 다른 데이터 타입이에요. 3은 정수형, 3.0은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정수하고 실수를 연산한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이죠? 그래서 정수하고 실수를 연산을 해야지만 정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실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군가 어떤 문제가 정수값이 주어지고 뭐 정수값이 주어졌어요. 근데 해당 결과값은 실수로 출력하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해요? 하나를 실수로 변경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가 하나 있다 했죠. 자, 이 녀석은 뭐다? 바로 나눈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요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요 공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얘네들도 나누기도 많이 쓰긴 하지만 얘를 제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의 두 가지 종류를 잘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비교연산자의 결과값은 뭐냐면 true, false예요. 즉 얘네가 뭐라고요? 결과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값. 자, 그래서 비교연산자 종류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상, 그 다음에 초과,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미만.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같다를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같다는 뭐냐면 는 두 개예요. 이게 같답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느낌표 한 다음에 는, 요게 같지 않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상, 그 다음에
초과, 그 다음에 얘는 이하, 그 다음에 얘는 미만. 자, 참고로 이거 쓸 때, 비교연산자 쓸 때 무조건 꺽쇠가 앞입니다, 여러분들. 꺽쇠를 뒤에다 쓰시면 안 돼요. 꺽쇠 무조건 앞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같다. 그 다음에 얘는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교연산자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어떻게 테스트 해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콘솔창 썼는데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다 하면 왼쪽 아래에 휴지통 모양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깔끔하게 지워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10은 10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자, 보통 강산을 해석할 때 이상이라 하지 않고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같진 않지만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온다? tru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5라고 써볼게요. 당연히 이건 뭐예요? 크니까 true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하 해볼게요. 자,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까요? 자, 7은 5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당연히 틀린 말이니까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나온다?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같다 어떻게 쓴다? 같다는 이런 식으로 쓴다. 자,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자, 맞는 말이니까 true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은 10과 같지 않다. 자, 같은데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비교연산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생들이 처음 배움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논리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이 논리연산자는 총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얘는 AND 연산자고요. 이런 걸 AND 연산자라고 해요, 실제로. AND 연산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백스페이스 보면 백스페이스 밑에 원달러 기호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이 파이프 기호가 이렇게 생겨요. 이거를 두 번 쓰면 이걸 뭐라고 한다? 5월 연산자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느낌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정을 의미하는 not 연산자예요. 자,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ND 연산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 true인 경우에 그 결과값이 true이다. 자, 근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 중 하나라도 false인 경우 결과 값이 뭐다? false이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10은 5보다 크다. 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자, AND 연산자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7 두 번 누르면 돼요. 자, 7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1과 1은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참이죠. true죠.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참이죠. 자, 강사가 뭐라 했어요? AND 연산자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뭐다? 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행하면 뭐 나와요? 자, true 나오죠. 그런데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자, 얘를 거짓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false잖아요. 그럼 얘는 참이지만 뭐 나온다? 그렇죠. false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5월 연산자가 있다 했죠. 자, 얘는 반대입니다.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인 경우에 결과값이 뭐다? 그렇죠. false이다. 그런데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true인 경우에는 뭐다? 결과값이 당연히 뭐겠어요? true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뭔가를 배웠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false인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5는 5와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5월 연산자 써야죠. 그 다음에 3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얘도 false고 얘도 false네요. 그러면 실행하면 뭐 나온다? 뭐야? 잘못 썼죠?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뭐 나와요? fals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왜냐면 둘 다 false니까.
자, 근데 한쪽이라도 참이 나왔어요. 자, 얘를 참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온다? 그 결과가 true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논리연산자의 특징이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not 연산자죠. not. 그냥 not은 말 그대로 뭐냐면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을 의미한다. 자, 그럼 부정을 의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러 줄 주석 걸려면 여기다가 슬래시 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에서 엔터 치게 되면 여러 줄 이렇게 주석 거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not 연산자를 써볼 건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true죠. 자, 얘는 뭐 출력돼요? 그냥 말 그대로 true 출력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true 앞에다가 제가 느낌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true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rue가 아니면 당연히 뭐겠어요? 뭐예요? 그냥 false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false라 써볼까요? 자, false라 썼어요. 자, false가 아니래요. 당연히 뭐겠어요? 그러면 true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우리가 속어를 안쪽부터 계산해요? 바깥쪽부터 계산해요? 안쪽부터 계산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죠? true가 아니니까 false죠. 그죠? false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false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결과가. 그렇죠. 실행하면 이렇게 true가 나온다. 이게 바로 뭐다? not 연산자다.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산자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또 연산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비트 연산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 연산자까지는 실무에서 비트 연산자를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비트 연산자를 해보시면 되는데, 비트 연산자는 16진법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비트 연산자까지는 굳이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학습하셔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개념이니까, 지금은 제가 실무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위주로 알려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더하기랑 곱하기 쓰면 뭐부터 계산하죠? 곱하기부터 계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또는 더하기 있다 하더라도 더하기 있을 때 그냥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가 소가로로 감싸져 있어요. 그럼 뭘부터 계산한다? 소가로 감싸져 있는 더하기부터 계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뭐부터 계산해요? 앞에서부터 계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센 게 뭐냐면 사칙 연산자가 제일 세요. 얘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순이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논리 연산자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 했을 때 계산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계산에 대한 걸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10 더하기 20,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의 계산식이 있대요. 그러면 자, 5 플러스 3이라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녀석부터 계산해야죠. 요 사칙연산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이 사칙연산 먼저 계산하면 뭐예요? 5, 20이죠. 그죠? 100이니까 110이잖아요. 그럼 1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그죠? 110은 10보다 크니까 당연히 그 결과값이 true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계산하면 뭐예요? 자, 얘부터 계산하겠죠. 그죠? 10은 8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죠? 얘는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엔드 연산자 계산해야죠. true and false래요. 그럼 당연히 그 결과보다 그렇죠. 실행해보면 false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게끔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연산자에는 사칙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칙 연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나눈 몫을 출력하는 녀석과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녀석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수하고 정수연산은 그 결과가 정수값이고요. 정수하고 실수연산은 그 결과값이 뭐다? 실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교연산자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true, false라고 말씀드렸고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꺽쇠가 무조건 앞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논리연산자는 ND연산자가 있고 5월연산자가 있고 낫연산자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BT연산자도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몰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ND연산자 같은 경우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인 경우에만 그 결과값이 true이고 근데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false면 false. 그 다음에 5월연산자는 둘 중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인 경우엔 false. 근데 한쪽이라도 true면 true. 그죠? 그래서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 가가지고 강사님 느낌표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논리연산자로 부정을 의미하는 연산자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